자, 대선판은 뭐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뜩이나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13%포인트가 한 달 만에 뛰었는데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더라. 이재명은 38에서 51이 됐고 이준석은 2에서 8%가 됐고 4명 지지율 합의 27%던 국민의힘은 한 달 만에 29%가 됐고 그래서 이재명 13%포인트 뛸 때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이 와중에 굉장히 신난 분도 있네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러 나왔습니다. 파면 47일 만에 첫 공개 일정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이었다. 남편은 영화 보고 계시고 부인께서는 그 비서가 샤넬백 한 개가 아니라 2개였다. 2개인데 그것도 원래 전 모시기 있죠. 건진. 이게 원래 통일교에서 그래서 이제 백을 줬는데 김건희한테 줬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더 비싼 돈 더 얹어주고 더 비싼 백으로 가져갔더라. 물론 이 화살표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비서가 그랬다 그러면은 심지어 웃돈 더 주고 받고 갔다 그러면은 받고 간 거를 여사님 갖다 드리려고 받고 간 거 아닐까? 심지어 그게 한 개도 아니고 2개였다. 봤는데 샤넬이 뭐야 마음에 안 들어. 돈 더 주더라도 더 예쁜 걸로 받고 와.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는 크죠. 근데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그 백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 곡할 노릇이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본인은 뭐 나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 비서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가뜩이나 1,000만 원 하는 백을 그걸 100만 원이나 웃돈 주고 바꿔갖고는 자기 걸로 삼았다. 별로 상식적이진 않은데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이쯤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참 당하고 윤하고 참 엇박이죠. 당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면 뭐합니까?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아까 보셨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런 표정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짝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나흘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며 수개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선거 관여 발언까지 했다. 이 영화 포스터에는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고 적혀있다. 제작진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대선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지자는 윤 어게인을 외쳤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탄핵됐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영화 관람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지만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승리한 것도 부정이고 윤 정부 관리 아래 치러진 지난 총선도 부정이라는 건가. 윤 전 대통령은 뒤늦게 탈당했지만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선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래놓고 또다시 부정선거 타령이니 혀를 차게 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 여사 선물로 받은 1,000만 원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가 더 고가의 가방으로 2차례 교환해 간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 측은 비서가 전 씨 심부름을 한 것이고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실 직원이 왜 전 씨를 위해 2번이나 가방 교환 심부름을 하나? 전 씨가 김건희 여사 줄 선물이라고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하다. 각종 이권, 인사청탁을 받은 법사 집에서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5천만 원 관봉권 다발이 나왔다. 김 여사는 2022년엔 재미 친북 인물에게서 300만 원대 디올백을 받았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신 사과하고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다. 김 여사 문제 왜 본인이 사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과를 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엔 이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만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 사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얼마나 안 친한지는 뭐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일단 두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실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몸값이 올랐다라는 거를 오를 것이다 라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비싸진 몸값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심지어 그러면서는 이준석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준석 수석 대변인이 주장한 바 친윤 쪽에서 대권은 김문수가 먹고 당권은 네가 먹어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이제 이준석의 몸값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물론 이제 본인 지지율이 올라야 됩니다. 아직도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10%를 넘으면은 이 모든 게 좀 더 현실감이 있을 텐데 아직 뭐 8, 7, 9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란다. 일단 10은 좀 넘고 봐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좀 될 거다. 뜻밖의 인물은 이 인물입니다. 이 앞에 누군가가 앉을 가능성은 있었어요. 타이밍은 이제 됐습니다. 타이밍은 됐고 누군가가 앉을 건데 저는 솔직히 누군가가 앉는다면은 김용택이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왜냐? 일단 김용태가 그 천하용인 할 때 그 용이잖아. 왕년에 동지였고 지금 이제는 한 명은 대선 후보, 한 명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체급이 둘 다 높아진 두 사람이 다시 의규투합해오는 모양새를 한번 만들어 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제일 만나기 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용태 아니었겠느냐 싶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또 다른 뭐 그냥 그야말로 당 지도부라든가 뭐 이 얘기를 했다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가 가가지고는 이렇게 만나는 모양새를 취하거나, 김문수의 가능성은 낮다고 봤어요. 아니면은 근데 낮다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방식. 그러면은 제안을 일단 하고 나면은 이러면 이쪽에서는 단일화를 제안한 큰 하나 통합을 지향한 사람이 되고, 그걸 거부하면은 이제 지면은 니 탓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요 정도를 생각했는데 저는 이분이 이 자리에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을 줄은 진짜 가능성을 생각도 제 가능성 중에는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가능성 중에는 없었는데 이분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좀 그러고 보면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좀 뜻밖이에요. 지금 사실은 경선 마지막 4인방에 들었던 사람 중에서 한동훈,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이거잖아요. 된 김문수와 함께. 사실은 이분이 제일 적극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의외였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하는 와중에 사실은 서로 이렇게 대놓고 싫어하는 게 너무나도 서로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준석을 만난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안철수 당대표 출마 예비 선언 정도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김문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본인의 대표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쨌거나.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자기가 이제 보수의 주인, 보수의 변신의 주인공으로 나선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대표에 나설 텐데, 그게 아마 대항마는 한동훈 대표가 되겠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이제 각 세운 거, 각은 잘 알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대표에 나선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희생의 액션이 필요하다. 희생, 근데 성공하면 대박. 이거는 대박이라는 거는 성공 스토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성공 스토리 막강한 게 하나 들어오잖아요. 선거의 왕, 선거의 주인공이라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이제 뭐가 될 법하다가 망했죠. 성공 스토리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제안 드립니다. 자, 이건 진짜 한동훈 대표가 혹시 보시면은, 그리고 아마 그 주변에서도 아마 누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그 국회의원 자리 하나 비잖아요. 인천 계양에. 그 자리 가세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당대표 선거와 더불어 이 보궐선거 자리 한번 노려보시면은 이 성공 스토리가 더듬혀지면서 그리고 뭔가 좀 희망의 메시지도 되면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분은 지금 희생의 이미지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 스토리는 적어도 정치판에 들어오긴 이후에는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성공 스토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호남에서의 성공 스토리라서 지금에서는 약간 맥락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이제 보수의 진정 나도 니들 식구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좀 그야말로 소속감을 강조하는 액션 중인 것 같아요. 이런 희생의 움직임으로 가는 싸움과 여기서 이제 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는 싸움과의 대결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이 선수의 앞으로의 그 행보도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재밌어지는 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 변수가 또 만만치 않은 있겠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들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이재명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한 그림보다도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그림을 그리느라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답 없는 싸움만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스라이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